What's up guys? Welcome to my channel.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강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사를 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그 비디오를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서야 찾아뵙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배경이 사실은 저희 부모님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사를 멀리 가진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비디오를 찍을 계획이고, 나중에 제가 이사간 집에다가도 이런 스튜디오를 어느 정도 세팅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뒷배경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 최대한 여러분들께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자주 이곳에 와서 비디오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아마존 FBA 비즈니스를 고려하시는 초보자분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 7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지르는 실수는 뭐냐면 제품을 고르실 때예요. 제품을 고를 때 경쟁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경쟁이 너무 없는 제품들을, 극단적인 제품들을 고르시는 실수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게 실수냐면은, 경쟁이 너무 심하면은 당연하게 이미 시장에 포식자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의 제품을 아마존 고객들은 사질 않아요. 구매를 절대 하지 않고, 이미 리뷰도 엄청나게 많고 레이팅도 5점 만점에 4.5점 이상인 제품들을 고르고, 그 제품들, 아마존 초이스로 이제 지정이 된 그런 잘 팔리는 제품들을 구매하기 마련이지, 처음으로 들어온 제품 리스팅에 리뷰도 하나도 없는 여러분들의 제품을 구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너무 심한 제품군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고, 그렇다면 그 반대로 경쟁이 너무 없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시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경쟁이 없다는 소리는 매출액이 낮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물론 꼭 딱히 그렇진 않지만 경쟁이 너무 없으면 왜 경쟁이 없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게 과연 아마존 고객한테 처음으로 이제 선보이게 되는 제품군인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군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서 그 부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난관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으로 시장에 선보이는 제품들은 이 제품이 왜 좋은지를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존 고객한테 왜 내 제품이 너네가 필요한지, 왜 꼭 구매를 해야 되는지 알려야 되는 그 비용들이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없다면은 시장이 없다, 그만큼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뜻은 아마존 고객이 여러분들의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품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쟁의 밸런스예요. 어느 정도 매출액이 보이는, 어느 정도의 그 제품 리스팅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경쟁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제품군을 들어가셔야 되고, 그래야만이 바로 이미 아마존 고객들은 이 제품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고 왜 이 제품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실수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배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 경험상 직접 해보지 않고는 빨리 체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비디오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아마 직장 생활을 해보셨을 텐데, 처음에 첫 출근을 하셨을 때 사수 옆에서 그 사수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지켜보잖아요. 그런데 그 지켜볼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수가 없어져도 내가 충분히 이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막상 사수가 없고 직접 혼자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시면은 갑자기 머리가 멘붕이 되면서, 머리가 백지 상황이 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 소리는 정확하게 그 프로세스가, 그 정보가 체득이 돼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공부하시면서 계속 직접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은 공부만 하다가는 절대로 나중에 가서는 그 정보가 체득이 되지 않으니 공부하시면서 실행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세 번째 실수는 뭐냐면은 한 번에
한 개가 아니라 3개에서 4개, 여러 개의 제품을 한 번에 란칭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제품을 란칭을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아마존이라는 플랫폼, 아마존 FBA 비즈니스의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제품을 한 번에 란칭을 하려면은 당연히 그만큼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시는, 혹시나 이 비디오를 보시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 제품을 보유하고 계신 그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도 아마존 FBA 비즈니스를 고려하신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유한 제품 하나만 선택을 하셔서 아마존 FBA 비즈니스로 이제 전환을 시켜서 팔아보시는 거예요. 그 팔아보시면서 배우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 전체 프로세스를 익히신 다음에 나머지 제품들도 란칭을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하면은 정말 어려워질 수 있는 길이다 보니까 그 한 번의 제품들 다 란칭하지 마시고 하나만 선택하셔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 실수는 뭐냐면 건품 기업, 인스펙션 컴퍼니를 고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건품을 해보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이메일을 받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일주일에 100개의 제품을 팔았어요. 그 중에 한 8개 정도가 환불이 됐는데, 리턴이 됐는데, 그러면은 8%의 리턴율이잖아요. 근데 그 8%의 리턴율이 다른 이 동일한 제품군에서 높다고 판단이 되었고, 아마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는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 이메일에는 너가 일주일 동안 100개를 팔았고 8개의 제품이 리턴이 돼서 너의 리턴율은 8%다. 그래서 이 리턴율이 높으니 너가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제조 파이프라인을 다시 확인을 해서 하자율을 낮출 수 있을 때까지 너의 리스팅을 잠정적으로 디액티베이트를 시켜놓겠다. 비활성화를 시켜놓겠다. 그 부분이 해결되면은 언제든지 셀러 센트럴 들어가서 액티베이션 시켜라. 그럼 다시 판매 시작이 가능하다. 라는 경고 이메일을 보내줬는데 순간 진짜 멘붕이었죠. 왜냐면은 제가 FBA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이런 세세한 것들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어요. 말 그대로 거짓말하는 거니까. 정말 그때 정말 멘붕이었고, 제가 어렵게 그 2개의 제품을 잘 이제 팔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계정 정지돼 버리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때 한번 멘붕이 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건품 기업을 고용을 하셔서 하자율을 최소화 시켜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인스펙션 컴퍼니 고용하시길 바라고요. 5번째 실수는 한 멘토한테만 배우시는 겁니다. 한 멘토한테 배운다면은 그 멘토가 아무리 많은 경험과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측면에서 생각을 못한, 미처 놓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왜 FBA 비즈니스를 반대를 하고, 아니면 왜 FBA 비즈니스가 좋은지, 찬성을 하는지, 그런 여러 정보들을 오픈 마인드로 다 들어보시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정보들을 다 들어보고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존 FBA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FBA 패스파인더 페이스북 그룹 가입해 주시길 바라고요. 6번째 실수, FBA 비즈니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업을 그만두시고, 직장을 그만두시고 FBA 비즈니스에 풀타임으로 전업으로 시작하시는 것은 제가 비추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사업이란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순수익이 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엄청 익사이티드 되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전업으로 뛰어들지 마시고,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충분히 하루에 2시간씩 투자를 하셔서 할애를 하셔서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는 비즈니스니까 절대로 100% 뛰어들지 마시고 직장 다니시는 거 계속 다니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이러한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고 많은 정보를 접하다가
아무래도 이런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무서워서 결국에는 not taking action, 실행을 하지 않는 것,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큰 실수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 비디오에서 데릭이라는 사람이 그 주최했던 이벤트에 갔었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실천하는 것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계속 그 고민만 하다가 결국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후회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예로 그냥 여러분들도 예전에 연애를 하셨겠지만 짝사랑만 하다가 결국 그 여자애 아니면 그 남자애한테 고백을 하지 않는다 하시면은 한번 고백해 볼 걸, 고백해서 정말 연애도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가 분명히 한 번씩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실행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만약에 고백을 해서 만약에 그 상대방이 거절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러면 깔끔하게 털어버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후회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는 것을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 7가지의 초보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공지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저도 코스를 준비하고 있었고 FDA 코스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9월 말까지는 완료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대를 해주시고 그 FBA 코스가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께 기다려주심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다른 분들도 혹시나 FBA 비즈니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FBA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비디오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번 비디오에서 또 FBA 비즈니스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and see you next time. 강산이었습니다.